성공의 법칙 1권. 성공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시크릿의 핵심 내용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칙은 그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성공학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에서 먼저 사용된 개념이다. 나폴레온 힐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로부터 성공에 대한 책을 써볼 것을 제안받고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1928년에 출간되어 현재까지 100년 이상 성공학의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책이다. 한 권인 이 책을 페이지 이북스 출판사에서 2권으로 분권 출간한 책이다. 출판사에 따라 목차가 다르겠지만 원본은 16가지 강의 안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16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지만 페이지 이북스 출판사에서는 1강 마스터 마인드를 서론으로 빼고 15개 강의로 목차를 변경했다. 1권에는 8강 자제력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럼 1권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까? 첫 번째 강의 마스터 마인드. 물질의 모든 입자에는 원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주위를 돌게 하는 보이지 않는 유체 또는 힘이 있다. 이 유체는 한 번도 분석된 적이 없는 에너지 형태다. 유체 에너지의 진동은 소리를 낸다. 인간의 귀는 초당 32,000번에서 38,000번의 진동으로 생성되는 소리만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보다 초당 진동수가 증가하면 열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열은 초당 약 150만 번의 진동에서 시작된다. 진동수를 훨씬 더 좁히면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당 300만 번의 진동은 보랏빛을 만든다. 이 이상의 진동수에서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과 다른 방사선을 방출한다. 진동수를 이보다 더 높이면 진동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태양과 달, 별 그리고 우주의 다른 행성들 사이의 광대한 공간은 에테르라고 알려진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물질의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유체. 에너지는 우주 공간을 채우는 에테르로 알려진 보편적인 유체와 같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초당 약 32,000번의 진동에서는 소리가 크고 날카롭지만 4만번의 진동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쇠막대의 움직임도 촉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움직임을 인식할 수 없다. 이 지점부터 초당 약 150만 번의 진동수에 이르기까지는 감각으로 진동의 영향을 인식할 수 없다. 진동수가 300만 번을 넘어가면 자외선과 기타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그중 일부는 기기로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심파가 무선 전파와 비슷하다면 뇌에서 나와 세계와 우주를 무한하게 흘러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장애물을 통과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뇌로 흘러들어와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들을 우리 뇌에 심는다면 지속적인 간섭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정기적 교란의 일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뇌와 같은 물질인 신경은 전류의 훌륭한 전도체다. 우리는 뇌세포가 배터리의 역할을 하고 생성된 전류가 신경을 따라 흐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저자의 생각은 이렇다.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전기적 신호에 의해 외부로 방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이런 생각들이 주파수의 진동을 송출하고 수신하는 장치라고 주장한다. 이 생각의 송수신 개념이 중요하다. 시크릿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강한 의지가 외부로 방출되고 같은 생각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부분과 같은 주장이다. 이 책에서 서론으로 다루고 있는 마스터 마인드는 이 생각의 진동의 결합을 말한다. 마스터 마인드란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에게 가르쳐준 개념이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의 조화로운 연합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에 만연한 에테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유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마음은 에테르 혹은 뭐라고 부르든 이와 비슷한 유체나 물질,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마음이 닿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 마음 물질이 혼합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두 사람에게 유쾌하거나 불쾌한 영향을 미치는 진동을 일으킨다. 마스터 마인드는 둘 이상의 마음이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모이거나 섞일 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조화로운 혼합으로부터 마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한 마음 또는 모든 마음이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마음을 창조한다. 이 마스터 마인드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동반자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의 성패의 비밀이 있다. 마스터 마인드는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개개의 마음을 조정하는 집단이라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강의 분명한 핵심 목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다.
세계 인구의 95%가 평생을 아무런 목표 없이 표류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심지어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분명한 목표의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는 현실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신중한 선택을 거쳐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분명한 핵심 목표는 강한 실현 의지를 가져온다. 마침내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신체 행동에 영향을 줘서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후에는 글로 옮겨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효과로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의 목표가 매우 강하게 각인된다.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지배하며 우리는 이 목표를 청사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잠재의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각인하는 심리학의 원리를 자기암시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암시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장에서는 분명한 핵심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 사람들의 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며 설명해준다. 상상력의 힘. 상상력을 흔히 인간 정신의 창조력이라고 한다. 상상력은 성공의 법칙의 중심이다. 떡갈나무가 도토리 속의 싹에서 자라나고 새가 알 속의 배아에서 자라듯이 물질적 성취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계획에서 비롯된다. 먼저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 그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체계화하고 그 계획을 현실로 바꾼다. 시작은 언제나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다. 이 장에서는 상상력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예가 다수 등장한다. 한 가지 예로 슈퍼마켓의 원조 격인 피글리, 위글리를 만든 클래런스 손더스의 예가 나온다. 손더스는 미국 남부의 작은 소매상점에서 식료품과 잡화를 담당하는 점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구내식당에서 양철 쟁반을 손에 들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는 주급 $20 이상을 번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서 특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그는 구내식당에서 셀프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이를 식료품점에 적용했다. 순식간에 피글리 위글리 식료품 및 잡화 프랜차이즈 계획이 만들어졌고 주급 $20 식료품점 점원 클래런스 손더스는 순식간에 미국의 백만장자 식료품 및 잡화 프랜차이즈의 주인이 되었다. 보복의 법칙. 보복의 법칙이란 보상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 법칙을 터득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완전한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자제력은 보복의 법칙에 숙달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정당하든 부당하든 우리를 비방하고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보복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정신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평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논리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보복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적을 충실한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만약 친구로 바꾸고 싶은 적이 있다면 고질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적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처음에는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우리의 영향력에 무너져 우리에게 같은 수단으로 돌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보복은 인간적인 친절이다. 일권에는 이렇게 9장까지의 다양한 성공의 법칙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예들과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나와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성공학 책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 읽는 내내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읽는 내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책인 것 같다.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꼭 읽어보길 권하는 책이다.